파킨슨병이 있는 환자들이 의장 운동을 좀 촉진시켜주는 네. 약 중에 몇 가지 약물들, 구토가 날 때 드시는 몇 가지 네. 약물들 중에 하나가 이런 파킨슨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마취하고 수술하는 시간은 1시간가량밖에 안 됩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게을리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되면 신경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킨슨병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이 될 것 같은데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어떤 치료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파킨슨병은 치료가 잘 되는 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약물 치료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세상에 완치되는 병이 별로 없고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걸린 것처럼 그게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지만 계속 약을 먹으면서 관리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약물 치료를 할 때 보호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약을 거의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약물만 복용해도 파킨슨병이 없는 사람이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파킨슨병이 있는 환자들이 약물을 복용하면 증상들이 순식간에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많이 드시는 것들이 이제 소화제인데 소화제요? 그렇죠. 네. 소화제 중에서 뭐 가스알명수 이런 것들은 괜찮겠지만 네. 의장 운동을 좀 촉진시켜주는 네. 약 중에 몇 가지 약물들, 그리고 울렁거리거나 구토가 날 때 드시는 몇 가지 네. 약물들 중에 하나가 이런 파킨슨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소화제 같은 거는 이렇게 다른 약물에도 많이 섞이게 되죠. 네. 뭐 예를 들어 뭐 관절통이 있을 때 먹는 약에도 맞아요. 섞일 수가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을 드실 때 꼭 파킨슨을 관리하는 의사와 상담을 네. 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뇌에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일단은 속 울렁거리는 것들이 초기에 많고, 네. 또 낮에 졸려하거나 뭐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낮은 용량부터 해서 증상이 있을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약물이 잘 들으면 계속 약물을 쓰면 되나요? 아니면 약물을 쓸 수 없는 시기가 생기나요? 보통은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은 그 시기를 저희는 뭐 허니문, 결혼하신 분들 알겠지만 다 처음엔 좋잖아요. 그래서 좋죠. 네. 저는 지금도 물론 너무 좋고요. 그래서 2, 3년 정도는 굉장히 약물의 반응도 좋고 치료가 잘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3년에서 6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한 30%에서 50% 정도의 환자들은 네. 이렇게 반응을 좀 떨어지거나 운동 합병증 이런 네.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시기에는 또 다른 치료를 고려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또 다른 치료가 수술일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수술적 치료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거는 뇌 심부 자극술이라고 네.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뇌 심부 자극술이요? 뇌 안에 퇴행성 변화로 이미 많은 신경이 상해 있으면 회로에 정기적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정기적 이상을 되돌려 놓는 거죠. 네. 그래서 뇌에 전극을 심습니다. 대개 뭐 두개골에서부터 한 6, 7cm 안에 수술을 해서 거기 전극을 넣고 전기 배터리 시스템을 가슴에 착용해서 네. 그 연결을 피부 밑으로 연결을 해주면 전기 회로의 이상으로 발생한 운동 장애를 이제 되돌려 놓는 거죠. 예. 그 치료는 효과가 좋은가요? 네, 이 상당히 좋은데요. 환자가 이제 팔이 한쪽이 많이 떨다가 네. 좋아지고, 또 다리가 떨다가 좋아지고, 또 한 1년 지나면 다시 떤다 그러면 좀 전기를 올려주면 또 낫고. 그래서 계속 환자를 조절해주면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수술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교하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동반해서 혈관이 안 지나가는 부위를 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잡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요새는 안전하고 또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네, 수술 시간은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마취하고 수술하는 시간은 1시간가량밖에 안 됩니다. 그럼 머리를 여는 건가요? 머리를 열지 않습니다. 머리를 열지 않고 1cm 정도의 머리 두개골에 구멍만 내고요. 네. 그 사이로 1mm 정도의 전극, 6cm 정도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는데요. 대개 한두 번 안에 다 정확하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걸 이제 평생 갖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기계가 고장 나거나 하진 않나요? 네, 과거에는 배터리가 충전용이 없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5년 정도에 한 번씩 갈아 끼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충전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12년에서 15년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에 전기 외부에서 충전하시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슴에다가
충전 장치를 올려놓으면 충전이 돼요. 너무 좋은데요, 교수님? 네. 과학 기술의 발전이 새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 심장 제세동기 갖고 있는 분들은 MRI 찍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그런가요?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은 제품들이 MRI 찍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개는 끄고 찍으면 좋은데 끄고 그거 꼭 수술하신 선생님한테 네. 상의하고 찍으셔야 돼요. 그럼 교수님, 그 약물 치료를 하다가 언제 수술을 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다른 병들 같으면 이제 약이 안 될 때 수술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파킨슨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약을 썼을 때 확실히 반응이 있고 좋은 분들인데 네. 약을 썼을 때 부작용이 너무 힘들거나 좋았다 나빴다가 너무 빠르게 반복이 돼서 하루에 6번씩 약을 먹고 이런 분들이 네. 수술했을 때 효과가 좋은 거지 뭐 약의 대체가 수술이고 수술의 대체가 약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 치료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 재활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운동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운동은 결국은 본인이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고 이제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함을 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뭐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것도 좋고 심폐지구력을 좋게 할 수 있는 달리기나 관절이 좀 무리가 갈 수 있다면은 수영이나 아니면은 자전거 같은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숨이 조금 찰 정도로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면 병이 더 진행되더라도 고생을 좀 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저는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재활치료의 중요성은 저희가 그 연구 보고에 의하면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게을리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자극 때문에 신경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에 돌기들도 많이 생기고요. 네. 주변 뉴런과의 관계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재활이 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파킨슨 병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빠른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유익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씩씩한 하루 하루 되세요. 되세요.